정유라 씨는 무려 4시간에 걸친 현장 조사 끝에 옷장 속에서 덴마크 현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국내 송환 절차를 앞둔 정유라 씨는 19개월 된 아들과 떨어질 수 없다며 눈물을 펑펑 흘렸다고 합니다. 덴마크에서 정 씨를 직접 만난 동정민 특파원, 그리고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배혜림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덴마크 올보르에 있는 동정민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동 특파원, 정유라는 오늘 밤 내내 어디에서 머물고 있나요? 19개월 된 아들도 떨어져 지내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정유라 씨는 체포 후 이틀째 밤을 덴마크 올보르 시내에 있는 한 구금시설에서 보냈습니다. 정유년 세해를 모두 구치소에서 보낸 셈입니다. 올보르의 현지 검사는 주요 범죄자는 올보르 외곽의 별도 구치소에 구금되지만 정 씨는 아직 조사 중이라 구금센터에서 머물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아이는 정 씨가 9월 말부터 머문 집에서 60대 보모가 돌보고 있습니다. 정 씨는 법정에서 아이가 어디에 있냐는 질문에 집안에 있다며 울컥 울음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정 씨는 아이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했지만 검사는 정 씨가 구금센터에서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건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경찰과 기자들이 집 밖으로 오가고 있어 아이가 좀 놀랐을 것 같기도 하지만 현재 도피 중인 일행 중에 보모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정유라를 실제로 만나서 질문도 하고 대답도 나눴는데요. 도피 중에 체포된 상황인데 또박또박 답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혹시 체포를 대비한 건 아닌가요?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유라 씨가 덴마크에서 체포에 대비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 덴마크에서는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았고 기자들이 가면서 집안에 있던 일행들은 당황한 나머지 도피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 씨의 부스스한 머리와 운동복과 비슷한 차림도 얼마나 당황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만 법정에서 진술 내용을 보면 모든 의혹에 나는 모르고 엄마가 다 했다. 나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했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엄마에게 재산 포기각서까지 썼다며 갈등이 컸다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이게 사실인지 아니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준비된 발언인지는 수사에서 밝혀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네, 배혜림 기자. 정유라 씨는 지금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을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마치 사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듯한 느낌도 지울 수 없습니다. 네, 특검팀은 정유라 씨가 이화여대에서 입시와 성적 특혜를 받은 과정을 수사하고 있죠. 네. 정 씨는 2015년에 입학한 이후에 1년 동안 단 한 번도 학교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제적될 줄 알았는데 그렇죠. 2016년 지난해죠. 어머니 최순실 씨와 함께 최경희 총장과 만난 이후 학점이 나왔다. 네.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 이렇게 혐의를 부인한 겁니다. 어머니 최순실 씨가 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덴마크 법정에서 19개월 된 아들 이야기를 할 때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요. 네. 정 씨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And you have a son who's 19 months old. Father, does he have any relation to the child at all? And he go home when he was 11 months. Do you have any contact with him today? No. Do you have any other family here in Germany or Denmark? So, Can the nanny take care of him on a longer term? no, I think not. Why? Because she must go to take her visa in Germany. 네, 네. 흐느껴 우는 모습이 보이고 저 대목에서 어떤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휴지를 갖다 주기도 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흐느껴 울면서 대답을 하는 목소리 들어보셨는데요. 네. 이런 모습을 두고 아이를 내세워서 구속을 피하고 특검 수사의 부당성을 알리려는 전략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 씨는 부인했습니다. 그렇죠. 덴마크 국선 변호사, 독일 현지 변호사, 그리고 어머니인 최순실 씨를 변호하고 있는 이 한국의 이경재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한국에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렇군요. 네. 네. 정유라 씨의 육성이 공개되면서 여러 가지 퍼즐이 맞춰지고 네.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졌을 때 도대체 정유라 씨가 네. 어디에 있냐는 질문이었는데 본인이 이제 도피 이 행적을 밝힌 거죠. 네. 네, 최순실 씨가 지난해 10월 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귀국했죠. 그 전에 정유라 씨는 어머니 최 씨와 함께 도피 생활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렇죠. 네. 네. 당시는 정유라 씨가 이미 덴마크로 떠난 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네. 정 씨는 지난 9월 말 독일 슈미텐에서 덴마크로 이동을 했고요. 9월 28일이요. 네, 정 씨가 밝힌 내용입니다. 프랑크푸르트에는 지금으로부터 2주 전쯤
비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잠시 다녀왔다 이렇게 네. 밝혔습니다. 정 씨가 이 덴마크에 도착했다고 밝힌 지난 9월 말 네. 이때가 언제냐 하면요. 정 씨가 이화여대 특혜 입학했다 이런 의혹이 아하, 네. 언론을 통해 보도된 직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 씨는 자신에 대해 이 국민적인 공분이 일기 시작하자 일찌감치 덴마크로 도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자신을 향해서 몰려드는 칼날의 끝을 최순실 씨 그리고 정유라 씨 모두 알고 있었다는 얘기겠네요. 네, 그렇게 네. 보입니다. 또 하나 관심사가 있었죠. 네. 정 씨가 과연 박근혜 대통령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물론 최순실 씨가 비선 실세이기 때문에 만났을 거라 그런 의심이 들었는데 정유라 씨 본인의 입은 어떻게 해명을 했습니까? 네, 정 씨는 네.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적은 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네. 먼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뵙긴 뵀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뵌 게 저희 아버지가 그게 언제예요? 일하실 때 뵀어요. 네,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전 네. 남편이죠. 정윤회 씨가 그렇죠. 박 대통령의 국회의원 비서실장을 할 때 만난 네. 적이 있고 그렇군요. 그때는 자신이 초등학생이었다고 밝힌 겁니다.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쯤 되겠네요. 네, 하지만 청와대에는 간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한 건데요. 네. 하지만 청와대를 드나들면서 박 대통령에게 주사를 놔준 인물로 알려진 이른바 주사 아줌마에 대해선 정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일단 그 주사 아줌마 백 실장님이 누군지 알 것 같고요. 시장이 누구죠? 아니면 그 주사 아줌마 무슨 주사 아줌마? 나오시는 분은 누군지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고 참 그러니까 취재진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맞죠. 백 실장을 얘기를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정유라 씨가 귀국을 하게 되면 이제 특검에서 최순실 씨 수사 단서를 제공하게 되는 건가요? 네, 정 씨가 특검 조사를 받게 된다면 수사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정 씨는 비교적 또렷하게 자신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머니 최순실 씨가 검찰과 특검에서 말을 잘 하지 않고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특검은 정 씨가 귀국하면 최순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의 수사 단서와 물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반대로 이런 상황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는 독이 될 수 있죠. 이 최순실 씨가 정유라 씨의 상태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우는 이유 중엔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올보리 현재에 나가 있는 동정민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동특파원. 정유라 씨가 머물렀던 집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궁금한데요. 아직도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정 씨가 체포될 때 일행들도 모두 경찰서로 함께 갔지만 다음날 아침 검은색 밴을 타고 나머지 사람들은 돌아왔다고 전했습니다. 풀려난 겁니다. 그 이후 집 밖에는 검은색 밴이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어제 집 밖을 돌아보며 차 안을 보자 집안에서 찰칵 차 키를 누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차가 잠겨 있는지 확신이 없어 차를 재차 잠근 것으로 보입니다. 한 취재진은 안에서 밖을 살펴보는 이들을 사진도 찍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제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리며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안에선 아무런 응답은 없었습니다. 집안 모든 창문은 블라인드로 가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동정민 특파원은 내일도 올보리 현지에서 생생한 현지 소식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배혜림 법조팀장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